여러분 안녕하세요. 국어 강사 자아입니다. 얼마 전 공개된 넷플릭스 서바이벌 프로그램 흑백 요리사를 보셨나요? 이미 보셨다면 오늘의 영상을 더욱 재밌게 접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너무나 대단한 셰프들이 많이 나오셨죠? 심사 결과에 따라 1등이 결정되긴 했지만 그래도 자신의 마음속의 1등은 사람마다 다 다를 거예요. 다양한 분들이 나와 개성 넘치는 모습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마음속 자신만의 셰프를 닮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에드워드 류 셰프님께 깊은 존경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균 셰프님 파이팅! 그 중에서도 눈에 띄었던 한 분에 대한 소개로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책과 관련된 분이신데요. 맞습니다. 만찢나무로 불린 조광효 셰프님이십니다. 조광효 셰프님은 독학으로 요리의 길을 시작하셨다고 해요. 스승이 되었던 유일한 존재는 요리를 주제로 한 만화책들이었죠. 1화에서 선보인 메뉴는 만화 맛의 달인 2에 나온 동파육과 게살 춘건이었습니다. 백수저 셰프와의 대결인 2라운드 흑백대전에선 철냄빗장 3건을 참고해 늙은 호박 타르트를 만들기도 하셨죠. 이렇게 책과 우리의 일상은 많은 영향을 주고받는데요. 만찢남 조광효 셰프님과 흑백 요리사의 영향으로 만화에 등장하는 여러 음식들을 재현하는 컨텐츠가 유행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참고할 수 있는 만화책은 생각보다 많겠죠? 하지만 아직 제가 맛의 달인과 철 냄빗장은 읽지 못해서 틈틈이 읽어온 미스터 초밥왕을 바탕으로 오늘의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만화 미스터 초밥왕과 넷플릭스 서바이벌 프로그램 흑백 요리사를 비교, 분석한 오늘의 영상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만화 미스터 초밥왕은 일본 작품입니다. 하지만 흑백 요리사와 연관지어 생각할 부분이 많죠. 바로 계급에 대한 부분이 그렇습니다. 요리 그리고 계급의 이야기가 어떻게 어울리게 될까요? 그 속에 담긴 의미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한국 사회에서 요즘 자주 들리는 단어들 흑수저와 금수저 이야기부터 시작할게요. 흑백 요리사라는 프로그램의 제목부터 이 단어들이 어떻게 계급을 상징하고 있는지 바로 드러나죠. 흑수저 셰프들과 백수저 셰프들이 대결을 벌이는 구도인데요. 이를 통해 한국 사회에서 계급이 어떻게 고착화되고 있는지가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흑수저는 상대적으로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 경제적 기회가 부족한 이들을 의미하고 금수저는 이미 풍부한 자원을 지닌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이 수저로는 우리가 태어나는 순간 주어진 환경이 삶에 있어서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잘 설명해주죠.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현재 백수저로 분류되는 셰프들 중에서도 처음부터 백수저였던 사람들은 거의 없었다는 점입니다. 그들도 처음엔 무명 요리사였고 치열한 경쟁과 노력 속에서 실력을 쌓으면서 오늘날의 위치에 오른 것인데요. 이 점이 흑백 요리사에서 더 강조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흑수저 셰프들 역시 끊임없이 노력하고 열정과 창의력을 발휘하여 백수저 셰프들과 대등하게 대결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백수저 셰프들은 과거에 자신이 겪었던 고난을 되돌아보고 흑수저 셰프들의 도전을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 내용들이 굉장히 인상적이죠. 이렇듯 실제의 금수저와 프로그램의 백수저가 동일한 선상에 있다고 보기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흑백 요리사에 등장하는 백수저들은 자신들의 노력을 통해 현재의 성과를 이룬 이들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들과 맞붙으며 자신의 실력을 뽐내는 사람들, 끊임없이 노력하는 셰프들을 보며 저는 자연스럽게 제 삶을 뒤돌아봤습니다. 무엇인가에 뜨거운 열정을 바치는 사람들의 삶이 너무나 멋있게 느껴졌어요. 다양한 세계의 문을 하나 더 열게 되어 기쁨을 느끼고 있는 요즘입니다. 경쟁은 만화 미스터 초밥왕에서도 잘 나타나죠. 그렇다면 이 두 작품이 왜 이렇게 계급 문제를 다루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현대 사회에서 계급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 사실성을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미스터 초밥왕에서는 주인공 쇼타가 작은 초밥집에서 시작해 최고의 요리사가 되기까지의 과정을 그립니다. 탁월한 재능과 인내 그리고 사랑하는 이들의 응원으로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며 성장해 나가죠. 자신의 노력으로 계급의 사다리를 올라갔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흑백 요리사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해당 프로그램에선 흑수저와 백수저 간의 경쟁이 사회적 계층 이동에 대한 은유로 사용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흑수저 셰프들의 실력이 결코 백수저 셰프들보다 부족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동시에 백수저 셰프들도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선 끊임없이 노력하고 발전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던지기도 하죠. 결과적으로 이 두 작품은 계급이 단순히 출신이나 배경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노력과 도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1화에서 나타난 연출, 흑수저는 아래에 있고 백수저는 위에서 상대방들을 내려보는 연출 등의 거부감을 느낀 분들도 있겠지만 계속해서 보다 보면 모든 계급이 뒤섞여 오직 실력으로만 겨루게 되는 상황에 빠져드는 경험도 하게 될 겁니다. 한국 사회에서 계급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바뀌어왔는지 살펴볼까요? 과거에는 노력과 교육을 통해 계층 이동이 가능하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 믿음이 현실과 거리가 멀다는 것을 느끼고 있죠. 주거비와 부동산 가격의 급등, 자산 격차의 심화, 그리고 취업난 등으로 인해 청년들이 부모의 경제적 배경에서 벗어나기가 점점 더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된 현실 속에서 흙수저와 금수저라는 용어는 개인의 노력이 아닌 태생적 배경이 성공과 실패를 결정짓는 듯한 냉혹한 현실을 보여줍니다. 젊은 세대는 이러한 불평등 구조 속에서 좌절감을 느끼기도 하지만 동시에 변화에 대한 열망도 강하게 품고 있습니다. 흑백 요리사 속 흙수저 셰프들의 이야기는 바로 이 현실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어 사회적 인식을 바꾸고 있습니다. 정지선 셰프는 중국 유학과 혹독한 주방 환경에서 오랜 시간 자신의 실력을 키워왔으며 여성 셰프로서 편견과 맞서 싸웠죠. 최한석 셰프 또한 처음에는 밑바닥에서 시작해 끊임없이 노력하며 현재 위치에 오른 것입니다. 결국 이들 이야기는 개인의 도전과 노력의 가치가 계급의 벽을 넘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계급의 문제를 단순히 타고난 운명으로 여기지 않고 자신의 능력과 열정으로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메시지를 주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현재 계급 구조가 단단해 보일지라도 우리가 꿈꾸는 미래는 바로 오늘의 작은 도전에서 시작됩니다. 누군가는 개천에서 용나는 시대가 끝났다고 말하기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삶을 살아가는 한 노력할 가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통과 시련을 인내하고 버틴다면 자신이 바라던 모습과 어느 정도 비슷해지지 않을까요? 경쟁을 하는 과정 속에서 충분한 행복을 찾는다면, 그 과정을 즐긴다면 결국은 모두가 행복한 게 아닐까요? 비상적인 말일까요? 그래도 저는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에드워드 리 셰프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꿈을 이루는 데 있어서 여러 고민이 한 사람의 인생을 덮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시작했으면 앞을 향해 걸어가야 하죠. 저도 그렇게 살기로 했습니다. 흑백 요리사를 통해서 음식의 전문가, 셰프들의 철학과 예술에 대해 알게 되어 기뻤습니다. 흑백 요리사는 보는 이로 하여금 계급전쟁 그 이상의 것을 선물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아쉬운 부분도 있긴 하지만 아무래도 처음으로 시작한 요리 경연이라 그런 것 같아요. 나중에는 규칙이 더 보완되어서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몸을 혹사하면서까지 멋진 모습을 보여주신 셰프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근데 24시간 동안 잠도 제대로 재우지 않고 일하도록 시킨다거나 중간에 막 팀원을 방출하는 그런 규칙은 조금 약간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마음이 아팠다. 새로운 세상을 알게 되어서 너무 기뻐요.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가지며 기회가 된다면 꼭 레스토랑을 방문하겠습니다. 오늘은 미스터 초밥왕과 흑백 요리사를 통해 한국 사회 계급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보았습니다. 이 작품들은 단순한 요리 대결을 넘어 우리가 매일 맞닥뜨리고 있는 사회적 문제를 깊이 있게 반영하고 있는데요. 흑수저 셰프들의 놀라운 실력과 도전 정신, 그리고 백수저 셰프들이 현재의 자리에 오기까지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생각해보면서 여러분도 자신의 도전에 대한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셨으면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자아였습니다. 근데 주제 잡을 때 고민했어. 왜? 약간 맛으로 가야 될지 아니면 한국의 그런 계급 구조? 짚을지 생각하느라고. 근데 왜 계급 사회를 써? 한국이 계급에 미쳐있다. 약간 모든 게 다 급을 나누고 계급주의적인 그런 모습이 너무나 잘 보인다. 근데 그게 너무나 대한민국 사회랑 밀접하게 맞닿아 있어서 이걸 한번 다뤄보는 게 좋겠다는 고민으로 이걸 선정을 했고, 그리고 그 계급이라는 게 그 전에 있었던 예능 프로그램 더 인플루언서, 피지컬 100 이것도 최후의 1인을 뽑잖아. 그런 최후의 1인을 뽑는 시스템에 사람들이 되게 익숙해져 있다. 경쟁 자체를 부정하고 싶지는 않지만 셰프님들 24시간 못 자는 거 봤을 때 너무 힘들어 보여서 이렇게까지 경쟁을 해야 되나? 그런 생각도 했고 끝나누기를 좀 많이 생각해보게 된 작품인 것 같아. 근데 나도 뭔가 서바이벌 프로그램을 좋아하거든? 응. 난 거의 다 챙겨본단 말이야. 응. 그래서 그게 왜 재밌을까를 계속 고민을 해보는데 약간 원초적인 재미라고 그래야 되나? 맞아. 약육강식이라고 말하기엔 좀 그렇지만 딱 그렇게 하는 사람을 보면서 대신해서 좀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내가 응원하는 사람이 올라가면 내가 이긴 것 같고 약간 그런 느낌들이 살짝 있기는 한 것 같아. 그 과정에서 약간 정당성이 부여돼. 아, 이 사람은 이래서 떨어질만 했고, 그래서 그 끝나누기에 대한 정당성이 너무나 부여가 되고 시청자들의 공감을 이끌어내잖아.
약간 사회의 축소판 보는 그런 느낌도 있고 약간 열심히 하지 않으면 지쳐지는 날아가고. 실수하면 날아가고 같이 일하는 그 팀에 의해서 운명이 결정되기도 하고 그런 사회의 축소판을 다 두루두루 보여준 것 같다라는 생각. 그래서 서바이벌 프로에서 룰의 공정을 강요하는 것 같기는 해. 사람들이 이번에도 능력치만 보고 싶은데 왜 팀전을 그렇게 넣어서 언페어하게 했냐. 맞아. 막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 각자의 요리를 보고 싶고 그 사람이 뭘 잘하는지 보고 싶은데 그렇게 팀전을 그렇게 많이 할 필요가 있었느냐. 하여튼 많은 생각을 하게 된 흑백 요리사. 재밌었네. 에드워드 리 셰프님 리스펙! 저는 막걸리 마셔요.